저녁 먹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2월 28일. 요번 달도 다 갑니다. 놔두어서 라이브 한번 해야 되는데. 약간 새우 먹어. 새우 먹어. 새우 맛있는데? 새우 먹어봐. 맛있는데 아까? 새우 여기 있잖아. 이거 먹어봐. 새우 먹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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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는 김치 색깔도 이쁘다. 여기 이쪽에다 여기다 놀 데도 없어. 이쁘네 색깔. 아우 시다. 쉬어? 시커매 그냥. 나 찌개 끓여 먹으면 딱 좋아. 그럼 새우는 왜 우유가 이런 색깔이야? 그건 요구르트. 한 잔만 먹어봤네. 사왔어. 요구르트. 안 익은 것 같은데? 응? 안 익은 것 같은데? 다 익었어. 많이 했어. 먹어봐. 하나 먼저 샤워 할게요. 먹어. 요건 달래인가 봐. 그지? 틀린가 보네. 그러니까. 써.
이렇게 먹으면서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라이브 틀어놓고 이렇게 구독자님 뭐 시청자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조금 뭐 이렇게 뭐 물어보면 또 대답도 하고 또 이런 거 저런 것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먹으면서 이렇게 그러면 시간도 잘 가고 그 저 마카오 TV라고 이렇게 그 저 외곽 이거 저 뭐야 마카다 TV인가 그분 이렇게 뭐 빈집들 댕기고 무슨 뭐 그런 분들 지방에 재밌게 그렇게 하더라고. 그분도 이렇게 안에 음식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분도 재밌더라니까. 마카다 TV가 재밌더라고 그분도. 그러니까 이분 저분 보면서 나도 이제 한번 이제 해봐야지 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마카다 TV 맞아. 그분 뭐 소주잔 이렇게 조그만 거 돌아가고 한 잔 먹으면서 뭐 이렇게 먹으면서 대화 나누고 그렇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아주 많이 늘었더라고 구독자도요. 마카다 TV 재밌어. 그분들 하는 거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독거노인 거 보면서 또 아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 안세진 원장님 보면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게 된 거는 우리 미아역 8번 출구의 안세진 원장님. 그분 이제 뭐라 그래 토크하면서 그분 원장님하고 무도장 뭐 영등포 영신이네 뭐 기름동 동경이네 창동 동양이네 청량리 현대네 제기동 아자네 막 하면서 현장 경험담 막 얘기 나누고 원장님하고 거기 저 배우로 댕기면서 거기 이제 부원장님이 여자분이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아 우리 사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한번 해보시라고 재밌네요. 이래갖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막 두서없이 떠들어대고 이 얘기 저 얘기 막 그냥 재미가 뭐 딴 거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어대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이거 유튜브 이제 재밌잖아요. 내가 그러면서 원장님하고 대화 나누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재밌어 자꾸요. 뭐 저기 전설 따라 삼천리나 뭐 야담 이런 것처럼 얘기대로. 그래서 또 독거노인 그 저 흘러간 옛날 과거 10대 때라든가 20대라든가 30대라든가 40대라든가 이런 그 인생 경험 이런 거 들으면서도 재밌더라고요. 또 남의 인생 아 저렇게 사셨구나. 또 저 때는 또 저렇게 했구나. 그 나도 살아온 인생길이 있으니까 나도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재미도 있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는. 남의 얘기도 듣는 것도 재미지만 또 내가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재미있더라고. 또 해보니까 그냥 그런 대로. 그리고 내가 또 하는 인생길이 또 나도 뭐 그분들 못지않게 또 그렇고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더라고 환경적으로는. 나도 어렸을 때부터도 이렇게 밥을 해먹고 살면서 살아왔고 뭐 이 일 저희 안 해본 일도 없고 그 대신 이제 단단하게 통은 아니지는 않아. 그냥 이렇게 세상사 평범한 일이지 뭐야.
실제로 이 이야기 소재거리는 그 독거노인보다도 좀 처지지. 그분은 외국 생활도 많이 하면서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고 사업제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그분 주변은, 그분은 흙수저라도 그분 주변은 진짜 금수저예요. 금수저 보니까. 그분 동생은 부산에서 큰 마트 하시고, 누님은 또 부산에서 큰 식당 하시고, 또 어디하고 화개장터인가 거기도 별장 또 시골집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그 형제들도 다 많으시고 우애도 있고, 나에 비하면 뭐 하늘과 땅 차이지. 그분의 환경을 놓고 보면요. 그분은 뭐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해도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 하늘과 같이 진짜 레벨이 있는 분이고 나는 바닥이지 아직. 이제 그분은 음악을 군대에서 이제 배울 때 계명을 배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음악을 들으면 우리는 꽃 피는 동백섬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음악으로 듣잖아요, 일반인들은. 근데 그분은 이제 계명으로 듣는다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음악은 조금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음악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이수복이라고, 이복순가? 이수복인가? 하여간 복순가? 수복인가? 하여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4학년 때. 돌이켜 보면은 그 4학년 때만 10살 때지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음악 선생님이니까 조금 배운 건 있어요. 그래갖고 계명으로도 외우긴 외웠는데 저도 그 돌아와요 부산항 같으면 미랄라 시라시 도시도레 도레미 레미도 미도 시도라 미라솔라시 미시라시도 미라솔 파미레미 라시토미 미레토시 미미미라시 토시라시라 랄랄라 토시라 파미레 도레미 랄라솔 랄라솔라 미미레도 미미레도 시 미라시도 라레미파 라파미시 토시라시라 이렇게 계명도 그때 배운 것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돌아와요 부산항인데 미랄라시라시더시더레 도레미 레미도 레도시더라 이게 외우고 있잖아요. 또 고요한방 같은 경우는 솔라솔미 솔라솔미 레레미 이렇게 고요한 밤 솔라솔미 솔라솔미 렐레시 이런 도시라 랄라솔라미 레도시라 이런 식으로 개명을 아이고 조금 외우고 있네 아직도. 옛날 생각하면 학교 종이 같은 거 있잖아. 이제 학교 종이 땡땡땡 하면 썰썰랄라 썰썰미 썰썰미도레 썰썰랄라 썰썰미 썰미레도레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옛날에 뭐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4학년 때 그러니까 4학년 때 배웠으니까 이제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이 노래도 솔라 솔라 솔미레도 미도 솔라 솔라 솔미레도 레미레미도
렐렐레도 레미미미도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복숭아도 봉숭아도 한참입니다. 아빠가 매여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이고 이거 인생이 60 넘었어도 참 그때 10살 때 50 몇 년 전에 그 배운 걸 잊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거는 참 어렸을 때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인성도 그렇고 어렸을 때 10대 때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인성이 완성이 돼야지만이 사회에 나와서 건실한 20대를 맞이하지. 그렇지 못하면은 10대 때 방황을 하고 나쁜 길로 빠져들고 이러면은 20대 때 또 방황을 하고 군대도 못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회에 적응을 못 해갖고 낙오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또 대안학교도 있잖아요. 그런 어린 친구들을 이렇게 적성에 맞게끔 그 선도를 해가지고 사회의 일꾼이 되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옛날에나 50년 전이나 60년 전이나 뭐 지금 현재나 다 똑같잖아요. 세월이 흘렀어도. 제가 50년 전에도 이렇게 어렸을 때 조금 계명도 배우고 음악에도 하고 교회도 댕기고 좀 그런 적도 있어요. 교회도 성경책도 많이 이렇게 좀 노력을 해서 공부도 하려고 그러고 조금 예전에는 잠 안 오고 그러면은 구약 신약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도 좀 하면서 예전에 에스겔서를 많이 공부를 했는데 예전에 보면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사사기, 여호수아 뭐 그렇게 나가고 또 신약 같은 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막 이런 식으로 또 나가고 그 공부도 좀 해보려고 했었어요. 실제로는 성경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도 외로운 가운데 그런 것도 공부 안 했으면은 나쁜 길로도 빠져들고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같은 데도 다니면서 나쁜 길로 가지 말고 착한 사람이 되고 남의 물건 탐하지 말고 내 스스로 버는 돈 외에는 쳐다도 보지 말자. 그리고 내 돈 아닌 거 내가 노력해가지고 벌지 않는 돈은 절대 주머니에 넣고 그런 비양심적으로 살지 말자. 지금도 쓰레기 같은 거는 꼭 봉투에다가 가급적 하나라도 재활용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버리려고는 해요. 왜 그런가?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버리고 또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길거리에다가 함부로 안 버리고 사소한 거라도 그게 이제 기초질서걸랑요. 기초질서를 물러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안 하려고는 해요. 실제로는. 나 하나는 괜찮겠지 하면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하면 5천만 개가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나 하나가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리 원칙대로 해가지고 뭐든지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저도 못 지키고 살아온 게 많겠죠. 살아온 인생 길을 놓고 볼 때 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겠습니까? 63살에. 그러나 크게 사회에 남한테 나쁘게 안 하고 살아온 것만큼은 자신합니다. 실제로는 남한테 피눈물 나게 안 하고 남한테 그 몹쓸 짓 안 하고 살아온 것만큼은 정직하게 하려고 그러고 주변 사람들 피해 안 끼치려고 한 거는 있어요. 어디 뭐 친구를 만나든가 뭘 해도 내가 한번 사면 샀지 얻어먹으려고는 안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못난 놈은 될지언정 나쁜 놈은 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 못난 놈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뭐라 그럴까 남보다도 출세를 못하고 또 남보다도 돈이 좀 없고 이러면 못났잖아요. 그러니까 못난 놈이지. 실제로 따지고 보면요. 근데 못난 놈하고 또 못된 놈, 나쁜 놈하고는 또 틀려요. 못된 놈은 성격 자체가 주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다. 술을 먹는다든가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모임에 이렇게 그 운동을 한다든가 할 때 남한테 모진 소리를 하고 나쁘게 대하고 이러면 그게 못된 놈, 나쁜 놈인 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해를 못하니까. 모든 클럽 생활도 그래요. 제가 클럽 생활 지금 한지도 배드민턴이죠. 한지도 지금 한 25년 거의 뭐 30년 가까이 됐어요. 제가 이제 혈압약 먹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지게차 딸라고 경동시장 깡통골목 그 경동시장에 그 이제 설탕 같은 거 다시다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막 도매로 하고 일을 배웠어요. 지게차 배우려고. 근데 이제 거기는 일이 빡세다 보니까 일 끝나면 저 홍릉 사거리에 저기 그 할머니 집인가 막걸리든 뭐든 거기 맛있어요. 거기서 먹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거기 같이 일하던 우리 이제 저보다 나이들이 다 좀 어리죠.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근데 일은 제가 제일 못하지. 나이도 제가 제일 많고 그 사람들은 뭐 설탕 보통 우리가 이제 매실철 되면 5월달에 매실을 담그면은 설탕 막 매실이 한 15kg인가 돼요. 그거 한 8개씩 막 들고 그러니까 8개면 몇 킬로야? 15kg짜리 8개 그게 곰방이야. 그게 바로 곰방. 곰방 지금 뭐 이렇게 세멘트 공방 하잖아요. 그 공방이야. 그 사람들 다 공방 뛰는 거야. 그게요. 힘들 좋아요. 아주. 거의 공방 수준이네. 공방 수준. 나는 이제 그때 한 3개 정도? 3개도 벌써 15kg 3개면 45kg잖아요. 나한테 벅차더라고. 반만 들어도 하여간 단단해. 다 알지 뭐 나이 약한 그 나이 더 많고 내가 그래도 이해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했지. 그냥 내가 나중에 그냥 그만뒀지만은 너무 힘들어갖고 나한테는 안 되니까. 왜냐면 내가 같이 이렇게 막 그래도 사람들이 진짜 다 사람들이 진짜 착해 보면요. 근데 오후 한 4시쯤 3시 반 4시쯤 되면은 재고 정리 들어가요. 창고에 있는 물건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돼요. 딱 맞아야 돼요. 야, 재고 정리하는데 1시간 걸려 보통요. 기본이 1시간이야. 딱 맞아야 돼. 갖고 가요. 야, 아주 그런 거 보면 철두철미해. 무서운 사람들이 쫙 해야 돼. 재고 정리 딱 해요. 매일 해요. 재고 정리는 어디에 뭐가 나가고 전표가 다 있잖아요. 막 도매니까 엄청 나가는데 저녁에 딱 4시부터는
재고 정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고 정리 딱 하는데 뭐 한 개가 비었다, 한 개가 빈 적이 있어요. 그거 내가 잘못 배달을 했는데 그걸 다 찾아내더라니까. 한 개가 빈다 이거야. 이거 누가 어떻게 배달을 나갔는가 그걸 찾더라니까요. 그 내가 잘못 갖다 준 것 같아. 그때 한 개가 잘못됐는데 재고 정리하는데 그 한 개를 딱 찾아내더라니까. 잘못 배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재고가 틀리면 안 돼요.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돼. 그 많은 물건에 그 많은 도매에 한 개가 틀리면 안 돼요. 야. 4시부터 재고 정리하고 5시면 이제 심하이 들어가고 일본말로 해서 미안합니다. 끝마무리 심하이 자우리가. 진짜 사람들이 기가 막혀 잘 일하는 거 뭐 건실하고 힘도 좋고 이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이 성격들이 좋아요. 힘쓴 만큼 사람들이 진실되고 왜? 땀을 흘린 만큼 왜? 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걸랑 힘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진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정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때 일하던 데는 사장님이 2분인데 사장님 한 분은 시장에 대해서 빠꼼이고 시장에 대해서 잘하시는 사장님이 그러니까 2분이 그래서 손을 잡은 것 같아. 사장님 2분인데 시장을 잘하는 사장님은 조금 뚱뚱하고 나처럼 뚱뚱해가지고 나이는 조금 따로 이제 한 사장님보다는 조금 한 5살이나 좀 더 드신 것 같고 근데 그 사장님은 시장 바닥을 잘 알고 또 한 사장님은 그 CJ에서 높은 임원으로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좀 땡겨오고 받았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대기업에서 이제 물건을 받을 때는 자기 집 그 담보 설정을 하고서 물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그 우리 도남동에서 대우칼라 현상소 할 때 그 신월동에 그 미쯔비시 그 저기 후지 그 저기 그 필름 그거 대줄 때 거기에 이제 담보 설정이 들어가야 물건을 준다고. 그냥 막 밀어주는 게 아니걸랑요. 물건을 그 돈이 얼마입니까? 물건을 대줄 때는 그 사람의 집이라든가 그 담보 설정이 들어가야만이 만약에 대비해서 한 달에 딱딱 결제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액수가 크니까 아마 그 집이라든가 뭐 담보 설정이 들어가야지만이 대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물건값 안 주면은 그 담보 설정한 걸로 해갖고 압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공사 같은 데도 우리가 이제 공사 현장 같은 데서도 지금 가끔 그 일이 안 되고 그러면은 건설 현장에서 유치권 들어가잖아요. 유치권이라는 거 그 건물에 대한 담보를 법원에 압류를 해버린다고. 그 돈 못 받으면은. 그 사람들 현장에서 그 저 건설회사에서 돈 못 받으면 일합니까? 그 노동자들한테 일당 줘야 되는데, 일당들을 바로바로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저기 그 건설 현장도 그 재무팀에서는 돈이 고갈되는데, 옛날에 그 신세계 백화점 지금 저 신관 거기에 그 삼보지질이라고 그 건물 뚫을 때 참 본관 있고 본관 옆에 이제 신관 뚫을 때 그 당시에 회원동이죠. 그 저기 그 지금 이제 그 무슨 터널 나와가지고 3호 터널인가 나와갖고 왜 신세계 백화점 회원동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당시에 본관, 신세계 백화점 본관이 있었고 옆에 이제 신관을 땅을 산 거야. 그 신세계에서 그 매사 건물도 샀어요. 그 뒤에 매사 건물도 사 그런데 원체 큰 대기업이니까 다 샀는데 그 당시에 그 신관 질 때 제가 알기로는 삼보지질에서 그게 이제 지질 검사를 해갖고 토박이 들어갔을 때 삼보지질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던 회사였어요. 근데 흑자 부도가 났다니까요. 흑자 부도라는 게 뭐냐면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부도가 난 게 아니고
사업을 확장을 한 거예요. 자기의 몸에 안 맞게끔. 진짜 기가 막힌 회사인데 그 당시 아마 삼보지질이에요. 삼보지질이라는 게 뭐냐면 땅을 뚫어가지고 땅에 대해서 이 땅이 어떻게 그 땅 밑에 이 돌을 깨가지고 들어가면서 지질에 대해서 연구를 해갖고 말뚝을 박는 거거든요. 삼보지질. 그런 막강한 회사가 나중에 부도났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잘 나가는 회사고 건실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게 돈이 융통성이 없으면 부도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삼보지질이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때 뭐 그 당시에 하여간 뭐 오래된 얘기지. 저도 왜냐면 10대 때 이것저것 좀 많이 해보려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노가다 방수도 해보고 못도 해보고 방수도 두 가지 했잖아요. 왜냐면 옥상 방수가 있고 지하 방수가 있는데 옥상은 이제 그 아스콘 녹여가지고 떼약 뱉어서 예전에 수원 화서 수원 우리가 왜 1호선 타고 뭐 이렇게 쫙 내려가면은 성균관대학교 수원 화서역이 있고 그 다음에 수원역이라고요. 수원역 가기 전에 성균관대역도 있고 화서역도 있다고요. 화서역에 그 당시에 연초 제조창이 있었다고. 담배 연초 제조창이요. 얼마나 땅이 광활하고 아니 저 건물이 광활한지 그 담배가 실제로는 설탕도 들어가고 각종 향신료가 들어가요. 담배에는 뭐 박하담배 만들려면 박하설탕도 들어가겠죠. 그 담배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각종 담배 만들 때 그 향신료가 들어가요. 담배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담배 찌꺼기 그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 댐 같은데 저기 저 우리가 이제 팔당댐이나 소양강 댐이나 이런 댐 같은 데다가 거기 이제 그 자루를 싹 잠수시킨다 그러더라고요. 담배 그 찌꺼기 니코틴 그 찌꺼기처럼. 그러면 이제 그 잎담배를 가공하고 남은 찌꺼기를 싹 그 댐 밑에다가 싹 하면은 물고기가 댐을 이렇게 파손하는 걸 방지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데다가 쓴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옛날 지금 모르겠어요. 뭐 근거 없는 얘기니까 그냥 이건 그런가 보다 하고. 아유 어떻든 간에는 저도 이제 10대 때 오토바이도 타고 뭐 또 하고 뭐 자전거도 타고 막 별거 다 해봤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좀 하고 땀 흘리고 살아왔지. 따지고 보면요. 그 저기 광화문에 그 세종문화회관 바로 앞에 노예알 빌딩. 그 당시에 거기가 노예알 빌딩 지었는데 한 번은 세멘트가 잘못 뿌려갖고 지하 3층인가 4층까지가 세멘트가 들어가고 혼자서 그걸 퍼라는 거예요. 그 모래를 잘못 들어간 모래를. 그건 이제 지하 방수인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혼자 하루 종일 삽질한 것 같아요. 모래 풀라고. 풀라니까 퍼야지. 그리고 또 한 번은 강남에 교보사거리 논현동 영동시장 딱 지나가면 교보사거리 나오잖아요. 그럼 좌회전 딱 하면은 왼쪽에 그 삼종 호텔이 있고 무슨 호텔이 있고 그런데 그때 그 버닝썬 사건 났던 그 무슨 호텔도 있어요. 거기가 딱 교보사거리에 거기 이제 그 추어탕집도 있고 그 옆에 가면은 뭐 원주 추어탕인가 무슨 강원도 그러니까 남원 추어탕은 아니에요. 남원 추어탕은 전라도잖아요. 근데 거기는 원주 추어탕인가 뭐 추어탕집도 지금도 한옥집인가 있어요. 그 약간 그 뒷길 바로 그저 교보사거리 뒷길에. 거기 원주 추어탕 유명한 집이에요. 그거도
거기 이제 그 바로 옆에 이제 버닝썬 그 호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덕 조금 올라가면은 그 삼종 호텔이 있죠. 그 당시에 진 삼종 호텔 우측에 삼종 호텔 그 건물 딱 졌을 때 거기 가서도 그때 조금 제가 서대문 살을 때인데 저기 서대문 그 저 인창중학교 뒤쪽에 살을 때인데 노가다 가려고 때 노가다 하루 일당이 4,500원인가 했는데 택시 요금이 5,000원인가 됐은 것 같아요. 3,000원 넘까요? 5,000원 한 5,000원 된 것 같은데 택시 요금이 4,500원 일당 받는데 택시 타고 갔다니까 일하러. 참 나도 빠지면 안 되니까 그 약속이잖아요. 어메 어이구 우리 애기 왔네 밤토라. 내 새끼. 우리 애기 이런 소리 잘 안 내는데 아가 할아버지. 어이구 우리 애기 내 새끼. 어이구 이뻐라. 이쁜 거. 그 당시 그래갖고 4,500원의 일당인데 그러니까는 그게 뭐 거의 뭐 한 45년 넘었죠. 45년 전쯤 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갖고 그 일당 4,500원 받으려고도 일을 가고 왜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빠지면 안 되걸랑 그런 건요. 왜냐면 누구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빠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갔다니까 아주 거기까지 서대문에서 그런 적도 있고 그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오야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저 현장 오야지를 세화라 그랬어요. 세화. 그래서 이제 세화가 넌 다른 거 해라. 머리도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힘들게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니에요. 뭐든지 해야죠. 하고서 한 거 같아 자오지간해요. 먹고 살라고. 예전에 갖고 극결방수 배워갖고 딱 고무장갑 끼고 그 올 세멘 3월에 없이 세멘에다가 딱 개가지고 그 방수액 발라가지고 물 나오는 거 바로 틀어막고도 했다니까요. 그 이제 놈이 당안의 놈이라 그러는데 그걸 까가지고 이 벽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지하 그런 데 이제 물이 샌다고 그럼 바로 방수가 안 되니까 그걸 놈이나 다가내로 깐다고. 일본 말해서 미안합니다. 왜냐면 그때 그 당시 그렇게 배워갖고 우리나라는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뭐 까는 거를 송곳 망치? 그러니까 망치는 때리는 거고 그거를 뭐라 그래. 근데 그 당시는 뭐 일본 말로 다 하니까 현장에서는 놈이 다가내 자오지간해요. 놈이나 다가내로 까가지고 못 튀어나온 거는 잘라내고 그리고 새는 데는 그걸 깐다고 놈이나 다가내로 해갖고 망치로 해갖고 구멍을 좀 넓혀요. 넓혀갖고 그 물 새는 거를 극결방수를 해갖고 고무장갑 끼고 딱 밀어 넣는다고. 그러면 한 30초 내로 그게 딱 굳어요. 그러면서 방수액이 들어가면서 딱 물을 막는 거지. 극결방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거기에요. 그리고 이제 옥상 방수는 아스콘 딱 골탄 그거 이제 떼가지고 그 이게 싹 뿌리지 이제 대백기로 해갖고 싹 해서 이제 옥상 방수 그 당시는 그렇게 했고 그 당시 이제 한참 지하철 공사하느라고 막 난리가 났고 대한민국이 서울이 지하철 공사할 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den조라 그러는데 여기 저 천정 그 꺾어지는 부분 den조 쪽인데 그거는 이제 일본에서 그 루핑이라고 있어요. 루핑 그 지붕 덮어갖고 골탄으로 해서 딱 그거 이제 시트인데 시트지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일하기가 좋지. 이제 시트지가 나오니까 골탄에다가 그걸 압축을 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붙여갖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비닐루지. 비닐루나 마찬가지. 어이, 아이고 우리 효자 이건 또 뭐야? 아이고 새우 아까 하나 준 것도 안 드셨네. 어이구 내 새끼. 이거 아이고 이쁜 거 이거 아이고 새끼. 이거 효자 이거. 어이 이쁜 거. 아니 할아버지 이빨 까고 있는데 얘기하고 있는데. 아휴 또 얘기 흐름 끊어지네. 흐름 끊어져. 아이고. 어떻든 그래서 현장 일도 그렇게 좀 하고 그래 지금 살아가는 원동력은 그 당시에 그래도
현장에서 노동일도 좀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정신력이 좀 살아서 지금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조금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와갖고 이 냉정하게 조금 이렇게 그게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올바르게는 살아왔다고 하는데 성질이 나면은 좀 그런 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약간 거칠은 세상을 살아왔던 그 포악한 거라 그러나 그걸 보고 뭐라 그러나 그게 조금 약간 그런 게 비칠 수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언뜻 보면은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막상 또 탁 하면은 그 아주 그 어두운 면이라든가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환경이 그래가지고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 엄마가 할아버지 그러니까 튀겨도 이 정도로 지금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데 그냥 이 유튜버는 제가 이제 양악기를 목에다 이제 코에다 걸고 사는데 한 지금 이제 몇 년 됐어요. 60부터 된 것 같아 실제로는. 그래서 예전에 갑자기 숨 막혀서 죽는 줄 알고 몇 번 그랬어요. 그래갖고 컥컥 하다 살았다니까. 예전에 혀가 그 말리는 이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실제로는 그게 드문 현상인데 혀가 갑자기 경직되면서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그랬더니 혀가 말리더라니까요. 이렇게 낮에 오전에 몸이 엄청 안 좋은지 혀가 말리더라니까요. 그래갖고 손가락을 넣어갖고 혀가 말려 올라가니까 손가락을 넣어갖고 일단 기도 확보를 하고 혀를 잡아 당겼지. 제가 이제 이렇게 그게 정신력으로 사는 것 같아. 혀가 말리더라니까. 몰라 자다가 이렇게 이제 경직돼 갖고 혀가 말려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있을 수 있어도 낮에 그것도 멀쩡한 벌건 대낮에 혀가 말리더라니까. 이야 기가 막히니. 이거 뭔가 했다니까 그때 내가 혀가 말리더라니까. 그래갖고 혓바닥을 잡아 끌어갖고 내가 이제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님 뭐 많이 계시고 그러면 이제 1000명이 딱 넘어가면 이제 매주 금요일 날 특별한 일 없으면 가급적 라이브 한번 해보려고요. 이제 왜냐면 토요일 쉬고 이러니까 1000분 넘어가면요. 오늘 딱 800분 됐더라고요. 800분. 어쨌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왜냐면 댓글도 안 봐요. 실제로는 댓글을 일절 안 봅니다. 안 읽어봐요. 저번에 한번 이제 댓글 한번 딱 본 적이 있어요. 한번 딱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무슨 댓글이냐면 보문동 거기서 이사 오기 전에 내가 이제 차 가지고 이제 이삿짐을 날리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딱 쳤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이제 그때 접촉 난데 다리 앞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지. 일부러 이 새끼들이 말이야 어린애들이 돈 보고서 탁 달려들어갖고 하면 뒤진다. 대가리 빵꾸 난다. 갈아버린다. 막 이런 식으로 한번 거칠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도 오토바이를 오래 탔지만은 요즘 보험 잘 됐으니까 그 보험 노리고서
오토바이 같은 거 함부로 굴리면은 뒤진다 이거야. 어차피 병신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이제는. 그런 식으로 내가 거칠게 한번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따지고 보면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전쟁 나가가지고 무슨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본능적으로 방어 운전도 해야 되고 남을 갖다가 살려야지 죽이는 운전하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는 그 보문동 그 접촉 사고 난 딱 그 지점인데 거기 옆에서 큰 사고를 낼 뻔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처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스텔라를 몰고 이제 저 정릉 쪽에서 도남시장을 거쳐갖고 쫙 내려오는데, 그때 실제로는 제가 살살 달려야 돼요. 그 도로는 거의 50km 미만, 40km 미만 밟아야 되는데, 그때 도남시장 넘어오고 그 다음에 사거리, 성북구청 사거리 지나면서 악셀레터를 밟은 거라, 제가. 그 당시에. 그래갖고, 거기 이제 다리가 몇 개 있잖아요. 그 요번에 그 접촉사고 난 그 부근인데, 그 당시에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왜냐면 어린애가 그 당시에 한 5살? 세발 자전거를 타고 딱 나오는 거예요. 달리고 있는데 그 속력을 내면 안 되걸랑 내가. 근데 막 달렸지 그때. 근데 아차 싶더라고 순간적으로. 근데 애기가 5살짜리가 그 당시 내가 그때 몇 살 때야. 그때 20대 때인데 26살? 그 정도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애기가 그때 뭐 한 5살짜리가 딱 나오더라고 좌우지간에. 그래갖고 그 당시에 내가 26살이고 애가 한 5살 6살이면 나랑 한 20년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살았으니까 지금 40 몇 살 됐겠죠. 그때 애 박았으면 완전 애 죽었어요. 애가 뭔 힘이 있어요. 그 세발 자전거 타고 나오는데. 그 보문동, 나는 그저 그 개천길, 그냥 치고 나가는데 속도를 냈지, 그날따라. 왜냐면 저녁 부근인데, 한 6시쯤인가.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항온이 질 때 위험하다고. 항온이 질 때. 제일 위험한 시간. 5시였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회사가 정릉이니까 나오면서 셀이 밟은 것 같아요. 그냥 한번. 그때 한번. 이 기간 사람이 운전해도 밟을 도로가 있고 안 밟을 도로가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속도 줄이라는 거 왜 줄이라 그러겠어요?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노인 보호구역이니까 속도 줄이라 그러죠. 그런 데서 과속해가고 사람 박으면은 도의적으로 그건 양심에 가책받아서 죽어야 된다니까. 과속해갖고 박아버리면. 50분 다 됐네. 여기서 잠깐 끊고 다시 이어서 할게요. 왜냐면은 저번에 막 1시간씩 끌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2부. 요거 이제 1부만 딱 하고 2부 다시 할게요. 조금 쉬었다가. 아이고. 왜 50분 다 되는데 금방.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당시 그래가지고 그런 트라우마도 있어가지고. 그 오토바이도 저도 오토바이 타지만 순간적으로 그냥 꺾고 들어오더라고. 그래갖고 딱 섰다가 출발하는데 순간적으로 반사신경에 딱 섰지만 살짝 팍 치겠지, 살짝이요. 그래갖고 견적 110만 원 나왔잖아요. 삼성에서 알아서 다 해주셨지만은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아갖고 조금 떠들어댔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50분입니다. 50분. 50분 딱 채우고 끌게요. 사람은 또 정확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2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